대체 무슨 일이지? 오늘도 시장은 하락.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주식시장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요. 장 내내 올랐어요. 장 내내 계속 올랐지만 변동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장 막판에 가서 0.1% 떨어졌습니다. 19.92가 빠져서 19,372.77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도 0.09 떨어졌습니다. 5.08이 빠졌고요. 5,867.08로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블루칩인 다우산업지수는 0.04% 올랐습니다. 이게 1974년 이후로 거래일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려고 하다가 멈췄죠. 0.04% 올랐으니까 살짝 멈췄습니다. 15.37이 빠져서 42,342.24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표들이 진짜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뜻이에요. 당장 말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2024년 3분기 확정치가 나왔는데 3.1%로 높였습니다. 이게 확정치거든요. 연율로 계산했습니다. 연율로. 이게 원래 2.8%가 잠정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2024년 1분기 1.6%로 성장이 떨어지다가 2분기에 3.6%,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더 성장한 3.1%가 됐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돼. 게다가 여러분 성장률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선행지수가 여러분 놀랍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0.3% 올랐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가 됐어요. 이 플러스가 된 것은요. 2022년 3월에 0.3% 플러스 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선행지수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줄어들었어요. 22,000건이 줄어들었어요. 22만 개. 이게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권자 수보다 적습니다. 4주 이동평균은 22만 5,500명이거든요. 그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적다는 것은 여러분 고용이 많이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표가 다 좋아요. 지표가 안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안 좋은 지표가. 그런데 주가는 지금 계속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적고 경기 선행지수도 플러스로 올라가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고 그랬고요. 성장률도 진짜 좋아진다고 했지만 시장은 이게 다우산업지수는 0.04% 오르는 데 그치고요. S&P는 0.09%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0.1%나 빠졌습니다. 참 놀랍죠.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예상하고는 다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있구나.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0.25% 12월에 내렸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내리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4회에서 2회로 줄였어요. 2026년도 마찬가지 2.9% 예측을 했지만 3.4% 줄인다는 게 얘기예요. 2027년도 2.9% 예상했지만 3.1%. 그만큼 말입니다.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게 어제 발표했는데도 오늘 시장에는 계속 반영이 됐다는 뜻이에요. 금리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크니까 시장에서는 그만큼 위협이 됐다. 아직까지 여진이 많이 남았다. 아니 여진이 많이 남았다가 아니라 이게 여진이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금리의 문제잖아요.
금리라는 게 경제에서는 펀더멘탈이잖아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앞으로 덜 내리겠다? 내리긴 내리지만 덜 내리겠다예요. 덜 내리겠다 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위협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이 있을 수밖에.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기초 펀더멘탈, 기초 체력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도 볼까요? 개별 종목별로도 보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유동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급이 조금 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93.47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졌다? 1.56이 빠졌거든요. 1.56. 1.56이 빠졌거든요. 순식간에 5천 넘어갔던 것이 쑥 내려간 거예요. 장난 아니게 내려갔잖아요. 이게 여기에 엔비디아는 오늘 좀 전체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1.37% 올라가서 130.68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 애매하죠.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결국은 혼조세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고요.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뭐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렇게 실현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혼조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계속 봐야 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애플은 올랐습니다. 애플은 0.7% 올라서 249.79로 마감을 했는데 참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번 2024년 12월 17일이죠. 그때가 253.49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은 최고치는 아니나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테슬라. 아마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많을 겁니다. 누구나. 왜냐하면 테슬라는 요즘 핫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0.9%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436.17달러. 의외죠. 의외입니다. 지난 12월 17일에 479.86달러를 기록한 적도 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럴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이게 뭐 올랐다 내렸다 보다는 아마 분명히 변동성이 클 거고요. IT, 애플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뭐 시장은 계속 봐야 되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을 때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워낙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심하니까 이럴 때는 제가 투자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안 삽니다. 저는 저점에 계속해서 한 주씩은 사왔는데 요즘은 한 주도 안 삽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현금을 쌓아가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